안녕하세요. 엔카운트 프로그램을 만든 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먼저 엔카운트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과 엔카운트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엔카운트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외 구매된 셀러들을 대상으로 제가 사전 원가 관리, 주문 관리, 그리고 회계와 세무까지 모두 한 번에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엑셀에 지금 조금 더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더욱 수월하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조금 간단하게 엔카운트를 일반 사용자가 이미 프로그램에 익숙해졌다는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둘러보시고 다음번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이 한 탭 한 탭별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선 사전 원가 관리,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주문 관리, 회계 관리, 사후 이익 관리, 세무 자료라는 6개 탭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처음 해보시면 너무 셀도 많고 시트도 많아서 이걸 내가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려운 점도 많고 저도 아직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시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까요? 사전 원가 관리 같은 탭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이템을 내가 발굴하고 아이템을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했을 때 나의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 놓는 탭입니다. 그래서 쭈루룩 있으니까 먼저 파일을 공유 받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라는 탭에서는 이제 내가 주문을 받았을 때 스마트 스토어에서 엑셀 파일로 주문에 대한 내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문 한 번이라도 진행해 보셨다면 이러한 비슷한 파일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일단 임시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인데 이 모든 거를 컨트롤 C 복사한 후에 내용을 그대로 이 스마트 스토어라는 탭에 데이터를 붙여놓고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크게 손댈 건 없고 항상 주문이 들어왔을 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 주문이 들어오면 이 바로 아랫줄에 가장 A, 제일 왼쪽 열에 그 다음 비어있는 칸에 이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주문 관리에서는 이제 주문 받은 내용에 대한 진행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는 탭입니다. 그래서 저는 1년치를 전부 다 한 번에 보여주도록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11월에 발송이 됐다면 11월을 쭉 적어준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 넘버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모든 탭을 설명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문 진행 상황, 그리고 주문 번호, 송장 번호, 구매자명, 수취인명, 배송지 등 모든 배송에 관련된, 주문에 관련된 내용을 이 주문 관리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회계 관리입니다. 회계 관리에서는 주로 돈에 대한 정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장부를 적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계 관리에서는 주문 관리에서 작성한 내용의 주문 내역을 내가 실제로 나온 금액, 정산된 금액, 혹은 내가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 그런 금전적인 부분을 여기서 모두 관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후 이익 관리에서는 먼저 여기 에러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앞에 모두 내용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별로 내가 하루에 총 얼마만큼의 금액이 나오는지 확인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탭이고 여기 환율을 작성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자료에서는 앞에서 작성하셨던 주문관리와 회계관리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세무자료를 보여드린 탭인데요. 보통 저도 일단 제가 세무서에 이제 전문 세무사분들께 문의를 드렸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저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보충사항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서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혹은 유튜브 댓글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선사항이 나오고 필수 입력사항이 나오면 제가 더 넣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처음 세무를
세금 계산 같은 걸 준비를 해주실 때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자세한 내용에서, 자세한 동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 원가 관리에서는 제가 아이템을 만약에 등록했을 때의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참고를 먼저 해주실 거는 이 사전 원가 관리라는 이 아이템 등록함과 이 나머지 5개의 시트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내가 아이템을 등록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키워드는 수박을 적어볼까요? 그래서 저는 겨울 수박 맛집을 상품명으로 정해봤습니다. 구매처 링크는 저는 주로 타오바오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타오바오.com 하고 구매처 링크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편하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구입처는 타오바오라고 작성해보고요. 구매가는 위안 혹은 달러 중에 저는 100위안으로 구매 가격을 찾았고, 구입국은 타오바오니까 중국 혹은 아마존이랑 미국이 나오겠죠. 환율은 이제 이때 등록한 당시에 환율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으로 계산이 나오고 배대지 운송비는 제가 예상되는 배대지 운송비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액은 저는 3만원을 한번 적어보고 결제 배송비도 5,000원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 고객이 결제한 배송비가. 그럼 최종 마진이 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작성한 내용은 아무래도 수수료가 다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가볍게 러프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지만 조금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뭐 예를 들면 부가세 같은 것도 제가 포함을 시켜놨지만 전 부가세를 8% 했지만 품목에 따라 10% 혹은 12%까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수수료도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 업로드한 날짜는 저는 11월 15일로 해두죠. 영장사 URL 필요하다면 작성해 주시고 비고도 옵션적으로 작성하실 거 필요하다면 비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아까 설명해드린 그대로 해서 그래서 다운받았던 엑셀 파일을 모두 드래그한 뒤에 컨트롤 C 그리고 바로 아래 칸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데이터 저장하는 용도로 여기다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주소가 변경이 된다면 뭐 고객분들께서 주소 변경하실 때 배송지가 변경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배송지라고 제가 칼럼명을 모두 통일시켰거든요. 여기서 배송지가 변경되는 곳에서 여기가 가장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가장 처음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 주셔서 따로 고객이 연락이 와서 제가 이사를 가서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거의 손댈 부분이 없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주문 관리 탭에서는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작성했던 게 주문 관리로 넘어왔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문 관리가 연결되어서 작성한 내용이 회계 관리로 넘어갈 거고요. 회계 관리에서 작성한 내용이 사후 이익 관리와 세무 자료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5개의 시트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떤 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제가 이 칼럼명은 모두 다 통일을 시켜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내용이 수정이 필요한 곳에서 앞으로 넘어가셔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 관리부터는 제가 색칠된 부분에만 입력을 해달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월, 그리고 주문 과정, 해외 주문번호, 송장번호 이런 부분들만 되어 있지 여기는 제가 바로 불러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엑셀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께서 이 함수를 망치는 거를 두려워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수정을 하려고 들어가면 이미 보호된 시트라고 이제 수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안심하시고 작성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문 배송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발주 확인, 해외 구매량 상태, 배송대행지를 주문한 상태, 해외 송장 입력, 국내 송장 입력, 배송 완료, 7번 구매 확정까지 이 7개의 단계로 제가 자세하게 나눠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스킵하고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바로바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주문 취소 혹은 파손 같은 이 주문 자체가 삭제됐을 때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 9번을 입력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놓는 걸로 같이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앞에 있는 주문 단계를 여기 이 넘버라는 칸에서 해외 구매를 한 상태라면 2번을 넣고 엔터를 넣어주시면 해외 구매가 넘어가고요. 발주 확인, 모든 게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결국에는 나중에는 모두 구매 확정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문 취소 혹시 있다면 9번을 입력해 주시면 주문 취소로 이제 칸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회계 쪽에서도 모두 영원으로 처리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한번 해놓고 해외 주문 번호는 해외 주문 번호가 이제 해외에서 주문했을 때 전 타오바로 하면 거기서의 주문 번호를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회계적으로도 필요하니까 꼭 입력을 해주세요. 통장 번호도 나중에 회계적으로 추적할 때 혹시라도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통장 번호도 꼭 입력을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관리에서는 이제 내가 해당 주문에 대해서 구입국이 전 중국 타오바오에서 했으니까 중국을 입력했을 때 여기 환율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올 거고요. 구입처는 타오바오를 구입했습니다. 타오바오에서 구입했습니다. 카드사는 신한카드를 이용했고요. 국내 택배사는 한진 택배로 그 탭을 눌러주시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흰색 부분은 아까 이전 주문관리 탭과 동일하게 함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수정할 수 없게 변경을 해놨고요. 그리고 정산 입금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내가 네이버에서 나의 통장으로 이체해준 금액을 마지막에 이제 정산 금액을 나오게 되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만 원이 나왔다고 실제로 나온 걸 적어주시고 운송비는 이제 실제 배송 대행지에서 나왔던 운송비 4,950원이 나왔다고 그죠? 화물택배비는 나오지 않았다면 0 혹은 빈칸으로 넘어주시고 구매 대행 일자는 주문 들어온 날 바로 나는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을 했다. 타오바오에서 주문을 했다. 했을 때 이 구매한 날짜를 이 월과 일의 형식으로 딱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월 같은 한 자리 숫자의 월이라면 꼭 07-20을 입력을 해주셔야 이제 일자라는 서식에 맞게 입력이 되고요. 해외 구매 기금에 대해서는 위안하면 위안화, 달러면 달러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100위안으로 구매를 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해외 구매금에 대해 원화에 대해서 제가 함수를 풀어놨는데 이건 실제로 카드 대금에서 나온 실제 금액을 입력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까봐 비워놨어요. 여기 편집이 가능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완성이 되면 이제 사후이익관리와 세무자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사후이익관리에서 여기가 이 오류가 나는 이유는 이 처음 출근하실 때 항상 그날그날의 달러와 위안화를 같이 입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만큼은 이제 출근할 때, 내가 하루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실 때 입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때 여기가 아직 중국이 칸을 채워놓지 않았죠. 여기 중국이라면 중국으로 구매했다고 꼭 해주셔야 어느 나라인지 인식을 하고 이 오류 표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고 미리 입력할 수 있는 칸에 입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당부를 드리고요. 사후이익관리에서는 입력하는 칸은 이 환율만 그날그날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고 이 앞에는 제가 11월 중순까지 실제 데이터를 넣어놨으니까 편하게 받으신 날짜부터 빈칸을 모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금액, 배송비 같은 거가 나온 매출까지 확인이 되는지 한눈에 보려고 제가 만들었던 탭이었고요. 월별로도 집계가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회계관리에서 보시면 정산 입금 금액이 아직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혹은 2, 3주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에 빈칸이 남아있으면 여기서도 수익금이 아직 남아있지 않죠. 매출액은 큰데 수익금이 아직 정산이 되지 않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과 이렇게 다르게 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의 오차가 있는 거를 꼭 항상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러프하게 여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무자료에서는 최대한 정확하게 저도 함수를 넣으려고 노력했고요.
세무자료에서는 따로 건들 거 없이 이제 나중에 프린트를 하실 때 바로 프린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제 고객 결제 금액, 배송비 모든 게 이제 다 합산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문 취소된 경우에는 이게 영원으로 합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6개 탭에 대해서 보통 관리를 하실 때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 저도 이제 올해 처음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언제나 보완이 필요한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개선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같이 오픈 채팅방 혹은 유튜브 혹은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고 개선 사항에 포함해서 배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유는 환영이고요. 저도 상업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용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편하시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필요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